네, 안녕하십니까. 네. 핵심 가지고 지금 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 네. 심각합니다. 백신 확보 전쟁이 국제적으로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게 우리 정부가 반응했다라는 증자가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5위가 일본입니다. 5위가 일본. 대한민국은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백신 조달, 백신 확보 정책은 이거 우왕좌왕 허둥지둥 전혀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홍보 예산만 천수백억을 배치를 하고 말이죠. 내년 초에 일본 사람들, 옆 나라 일본 사람들 백신 맞기 시작하면 우리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절대 앞으로는 일본에 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한일 간에는 한국이 만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국제적인 외교 역량 있으신 분이라도 동원해서 우리 백신 구걸 외교라도 벌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불안합니다. 예. 정부의 판단 미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진상이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총장에 대한 그 정직 가처분 심리가 열렸습니다. 임명직 공직자인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정직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임명했는데 대통령한테 뭐 항명하냐?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접근 방식이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윤석열이가 이른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또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로 대변되는 권력형 비리, 이런 비리에 대해서 가차없는 수사의 칼날을 대고 점점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해 오자 무도하고 불법적인 무리수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전대미문의 검찰 탄압을 권력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의 여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 치고, 아니 도대체 국민들에게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검찰총장이 왜 저렇게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제가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를 28세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국회 언저리에 한 35, 6년 됐을 겁니다. 난 이렇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짓밟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나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경험해봤지만 이런 식의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 심의 규정을 뛰어넘어가지고 다수결 독재를 일삼는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예? 민주화 운동을 참칭, 민주화를 참칭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만 2, 3년 학생운동하고 국회 들어와서 꿀 빨아먹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수두룩하게 많이 봤어요. 예? 나라 망해먹게 생겼다니까. 예?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 열세고 저항할 힘도 없고 하지만 굉장한 문제의식으로 사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요? 제가 한번 되묻고 싶어요. 대통령은 두려워. 왜? 이명박 박근혜의 길을 따라갈까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여야 간에 정당 간에 힘겨루게 하는 게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헌법 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나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한 저항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광화문은 아마 역사상 최대 규모 인파로 덮였을 겁니다. 계층으로 보면 자영업자 층이 중요하고 지역으로 보면 충청이 어느 쪽에 지지를 하느냐. 이번에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아버님이 충청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충청 출신이라서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지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감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지지도를 보고 현 정권은 반성해야 된다. 상당히 지도자로서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8전 9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법시험을.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8전 9기 하는 동안에 법전만 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19세기 위대한 정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새로운 이야기. 예. 솔직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뿌리가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어?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니까 또 뭐 팔이 안철수로 굽는다 이건 아니고. 그 부동산 문제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지금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슨 뭐 이 사람들 얘기하면 뭐 전 정권은 어땠고 하는데 전 정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부동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는. 그리고 무슨 부동산 정책을 24번씩 발표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무시하고 뭐 규제 일본도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도 안 들어. 그럼 피해는 누가 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것이고. 예? 도대체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바로잡아집니까? 나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성추행과 함께 양대 심판거리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예. 선임되었습니다. 제 정치 신조가 불편부당, 또 화의부동. 전 DNA 자체가 통합과 공정이에요. 제 DNA, 정치 DNA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뭐 개파에 속해 본 적이 없고 정치권 내에 적이 없고 사실은 뭐 여당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또 서스름없이 잘하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교체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 이 무도한 폭주를 저지하겠다. 이 두 가지 지향점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향점은 같다. 하나의 단어를 요약하라면 야권 단일화인데 그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뭘 제안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응답을 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선거가 막 진짜 중차대합니다.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대 시장이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발생한 보궐선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늘이 준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하늘이 내린 반전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건곤일척이 뭡니까? 천하를 건 한판 승부를 건곤일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하늘과 땅, 천하를 걸고 하는 한판 승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 서울, 부산 선거, 이거는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물론 성추행 선거고 부동산 대란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 근저에는 선거는 심판이 올시다. 정진석의 정치학에서는 선거는 늘 심판이었다. 이번도 선거는 심판이라는 그 도식과 규정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대표님께서 비대위 종료 위에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요. 제 모든 정치적 말초신경은 내후년 3월 9일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꽂혀 있습니다.
정권 탈환에 내 모든 정치적 말초신경이 꽂혀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한다. 예?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것이 내 기본 자세고. 네,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께 정진석 인사 올립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 경자년 한 해였습니다. 잘 갈무리하시고 신춘년 새해 보람차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고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늘 위기를 극복해온 DNA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대망의 2021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